검찰이 사모펀드 핵심 인물인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 씨를 체포했습니다.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검찰은 현지에 검사까지 파견해 귀국을 압박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 고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찾아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인과 오촌 조카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체포 소식에 정치권은 일제히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손학규 야당 대표들은 오늘도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이 절정을 보였습니다. 정체는 내일 새벽에나 풀릴 전망입니다. 이 시각 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관계자들과 해외로 출국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필리핀에 있다, 베트남으로 옮겼다 여러 말이 돌았는데 검찰은 체포조까지 급파해서 아주 긴박하게 조 씨의 신병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가 체포됨에 따라서 이 과연 사모펀드와 조국 일가의 연결고리가 규명될지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 오늘 새벽 전격 체포됐고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진 이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직후 필리핀으로 출국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검찰은 오늘 새벽 한 달 가까이 해외에 체류해 있던 조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 씨가 귀국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조 씨에게는 우선 코링크 PE 이모 대표와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그동안 조국 일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으며 이 사모펀드 의혹 전반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조 씨는 횡령 혐의 이외에도 배터리 투자 사업 등의 과정에 무자본 주식 매입과 특허권 위장 거래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웰스 CNT 대표 최모 씨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자고 말을 맞췄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지난 11일 코링크와 웰스 CNT 대표 이모 씨와 최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조 씨를 지칭하며 주범이 따로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내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자, 어제 검찰이 조 씨에 대한 이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고 직접 검사까지 해외에 급파를 해서 조 씨 입국을 추진해 온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조 씨가 조국 장관 일가 사모펀드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이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해 줄 핵심 키맨으로 보고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를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로 보고 국제 공조수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해외로 도피 후 장기 체류가 길어지자 검찰은 조 씨 송환을 위한 강제 조치를 극비리에 검토하기 시작했고 검사가 포함된 체포조까지 급파해 조 씨의 입국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대국과의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해 자진 입국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해외 체류 동안에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연락해 수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변호인까지 선임했습니다. 이 변호인을 통해서도 입국이 거듭 요청됐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등이 총동원되자 조 씨도 해외 장기 체류가 불리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입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필리핀으로 출국해 베트남 이동설과 괌 목격설 등 행방이 묘연했던 조 씨는 한 달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국 일가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인 조 씨의 검찰 진술 내용에 따라 관련 혐의 등 실체가 순식간에 드러날 수 있어
앞으로 정경심 교수 소환 등 조국 일가 수사에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촌 조카 조 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영재 기자, 오늘 검찰이 조 씨 외에 이 다른 코링크 관계자도 불러서 조사를 했죠? 네, 검찰은 추석 당일인 어제만 해도 별다른 소환자 없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오늘은 오촌 조카 조 씨를 체포한 데 이어서 코링크의 대표인 이모 대표와 코링크의 투자처인 웰스 CNT의 최모 대표를 오늘 오후부터 불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불과 3일 전만 해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이 둘의 영장에는 조모 씨가 공범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장심사에서 조 씨가 자신들에게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촌 조카 조 씨의 조사 내용에 따라 세 사람의 대질 신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링크 이모 대표 측은 대질 신문을 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는 답을 냈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주요 코링크 관계자 4인방 중 우회 상장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WFM의 우모 씨의 입국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곧 부를 것으로 보입니까? 네, 오늘 오촌 조카 조 씨가 사모펀드와 관련된 진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다소 주저했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관련자의 수사들이 거의 다 마무리됐고 또 정 교수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도 대부분 진행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뿐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하고 있지만 오촌 조카 진술이 마무리되고 후속 신병 처리까지 끝난 뒤에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돼 있고 나머지 혐의들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본다면 관련자들의 혐의를 법원 영장으로 판단받은 뒤 직접 조사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공개 소환 가능성도 예상되지만 혐의 입증 자료가 차고 넘친다고 판단하면 공개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검찰이 뭘 집중적으로 수사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된 조 씨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자금뿐 아니라 자동차 흡임제 회사인 익성에서도 10억 원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23억 8천만 원을 웰스 CNT에 투자를 했습니다. 검찰은 웰스 CNT의 이 가치를 부풀리는데 이 돈을 썼다고 보고 조 씨를 상대로 조성 경위, 용처를 강도 높게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가족펀드 블루코어 밸류업으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는 조 장관 일가의 돈을 가로등 전멸업체인 웰스 CNT에 투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흡음제 회사인 익성에서도 10억 원을 끌어와 웰스 CNT에는 모두 23억 8천만 원의 코링크 측 자금이 모입니다. 이 가운데 13억 원은 익성의 자회사인 IFM에 투자됐지만 나머지 10억 원은 용처가 불분명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오촌 조카 조 씨는 나머지 10억 원의 용처에 대해 말을 맞추기 위해 웰스 CNT 대표 최모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조 씨는 10억 원을 끌어온 이유는 웰스 CNT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면서 숨진 건설업자 한모 씨에게 빌려준 걸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최 대표는 2억 7천은 운영비로 썼고 7억 3천은 빼갔다며 자금 흐름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코링크 측이 조 장관 일가 돈까지 투입해 만든 23억 8천만 원. 조성경리와 용처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웰스 CNT로 모인 자금의 일부는 익성 자회사이자 2차 전지 사업체인 IFM이라는 회사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조 씨는 IFM과 연결되기 시작을 하면서 다 죽는다며 완벽한 이해 충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조 씨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한 건지 권형석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상 IFM 본점으로 기재된 곳입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5월달에 다니다가 써요. 여기 계실 때 5월달에 다른 회사가 입주해서 한 놈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인천지점에도 IFM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에는 이미 이사를 가거나 회사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행방이 묘연한 IFM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자회사로 2차 전지 원료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IFM 설립 한 달 만에 정부는 공공기관에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웰스 CNT가 문재인 대통령의 중점 사업인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한 꼴이 되는 겁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IFM 투자 문제가 드러나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IFM은 2017년 12월 코링크가 인수한 WFM과 공동사업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당시 계약을 맺었다는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업체가 아닌 이름만 비슷한 체코의 한 건전지 업체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렇게 검찰의 펀드 의혹 수사는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 오촌 조카를 체포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부산을 방문을 해서 상사 괴롭힘 피해로 세상을 떠난 고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참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 의지를 또다시 밝히면서도 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엔 이번에도 침묵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사모펀드 의혹 핵심 당사자인 오촌 조카가 체포된 오늘 오전 부산 추모 공원을 찾은 조국 법무부 장관.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 등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 오늘은 오롯이 추모의 시간이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내분이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자리에 계셨습니까? 증권사 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사실이 맞습니까? 반면 검찰 개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상사의 괴롭힘 등으로 죽음에 이른 고 김홍영 검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한 겁니다. 교육과 승진 문제를 쭉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 좋을지도 검토를 하고 의견을 경청하고 평검사들의 주장을 듣고 이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잇따른 검찰 개혁 행보에 검찰은 불편한 심기가 엿보입니다. 장관의 부산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전향적으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이 앞서 고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참배했고 대검 조직문화 개선 TF를 운영해 왔다는 자료까지 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검찰의 수사 상황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조 장관 자택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확보한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수사 상황에 지금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일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 검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지금 다 나온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이번 추석 연휴 내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에서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해왔습니다. 예.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와 이메일 기록 등에서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운용에 정 교수 등이 개입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설령 관련 기록이 삭제됐더라도 이를 복원하게 되는데요. 수사팀은 확보한 3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모두 끝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를 이제 검찰이 부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부를 것 같습니까? 네, 정 교수는 딸의 부산 의전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또 증거인멸 교사 등의 각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야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여러 차례 소환하는 건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수사들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핵심 키맨인 조 장관 오촌 조카의 진술 강도에 따라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시기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형사사건 보도 준칙이죠. 이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는 거. 그러니까 형사사건에 대해서 피의 사실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공표하느냐 이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법무부와 여당이 추석 직후에 바로
개정하려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정 교수가 수사 관계자들만 아는 내용이 보도돼서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예. 이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검찰은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법무부가 추석 연휴 직후 관련 공보준칙을 수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행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대 사건의 경우 예.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또 공적 인물의 촬영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과거 보수 정권 때는 검찰 수사 정보가 알려지면 이를 인용해 비판하던 민주당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인에 대해서도 기소 전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게 개정의 주된 내용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차단하고 권력자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범죄 카르텔을 만드는데 집권 여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장관도 과거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피의 사실 공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었는데요. 설사 이번에 정당한 개선 방안을 내놓더라도 조 장관 본인을 위해 제도를 변경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민한 시기에 왜 지금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일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 체포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씨가 자진 귀국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라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신정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장관 오촌 조카인 조모 씨가 자진 귀국했다며 수사를 냉정히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검찰은 자진 귀국한 조 씨를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며 검찰 수사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시나리오를 짜놓고 들어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조국 펀드는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권력형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오촌 조카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혹여라도 봐주기를 통해 검찰 역시 꼬리 자르기에 협조한다면 이는 큰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고 민주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는 검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네, 여야는 추석 연휴 막바지까지 민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휴일까지 반납한 채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을 이어갔고 여당은 이제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자며 조국 국면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귀경객들로 북적이는 서울역 광장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피켓을 들고 나섰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황 대표의 서울역 1인 시위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조국 임명의 부당성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황 대표는 SNS를 통해 야당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며 한국당은 조국 사퇴 이후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다시 광화문 광장을 찾아 촛불을 들고 조 장관 임명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조국을 내려놓으십시오. 국민을 지키십시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넘게 끌어온 조국 정국을 이제 마무리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 다시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함께 패스트트랙 수사를 부각하며 한국당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렇게 조국 장관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야 모두 추석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민심이 지쳤다면서도 조 장관 문제가 지역구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비판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을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들이 국회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가 너무 시끄럽고 국회가 하는 일이 없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게 많은 거죠. 찬성이든 반대든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라고도 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야당에 더 지쳤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조국에 대해서는 민심이 좋지는 않은데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지쳐 있다고 그럴까? 그런 분위기예요. 야당 의원들은 비난의 화살이 조 장관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조국과 정치적 운명 공동체를 만들겠는 그런 엄청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부산에는 대통령이 추석 선물로 조국 장관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들들 끓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의 단념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이번 추석 민심의 화제는 역시 조국 장관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셋째 날이죠. 이 추석이 지나고 이 귀경길에 오르는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에서는 오늘 하루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서인 기자, 지금도 차량이 아주 많습니까? 네, 오후 4시쯤 절정에 달했던 정체가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고속교통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3시는 돼야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 고속도로 CCTV 화면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송화가이시입니다. 화면 오른쪽 서울 방향 도로가 차량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양지아이시입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입니다.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까지 부산에서 출발하면 5시간 20분, 광주에서 5시간 20분, 강릉에서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은 귀경길 정체가 오늘보다 완화돼 평소 주말 수준의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 고속도로 정체는 오전 8시에서 9시쯤 시작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자정까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어젯밤 경기도 안양에서 지름 1m짜리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면서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10대가 침수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근 전철역까지 물이 흘러들면서 일부 출입구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차한 승용차 바퀴까지 물이 차고 인도는 물에 잠겼습니다. 시동 걸면 안 된다네. 이게 무슨 일이래.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사거리에서 도로 아래 묻혀있던 지름 1m짜리 공업용수 배관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10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일부 집안도 내려앉았습니다. 저희도 차가 거의 한 바퀴 반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오자마자 뒤에서 차들이 막 다 빠지고 물에 둥둥 뜨고 그런 거예요. 지하철역 입구가 통제됐습니다. 지하철역 천장 곳곳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사고 지점 지하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물이 새면서 이렇게 바닥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물이 유입돼가지고 그래서 저를 떨어졌게 승강장 안전문. 수자원 공사 측은 상수도관이 오래돼 파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이 지금 설치된 지 한 40년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지금 옆에 있는 비상연결관로 지금 설치. 안양시는 관로가 복구되는 대로 주변 지역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이런 소식 전해드리기 참 안타깝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만 이 추석날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서 불을 지른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릉도에서는 관광버스 2대가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관광객 등 34명이 다쳤습니다. 추석 연휴 사건 사고 소식 박건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내부가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 주민들은 연기를 피해 바깥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어젯밤 11시 39분쯤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28살 이모 씨 등 27명이 연기를 마시고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추석을 맞아 어머니 집을 찾은 48살 A 씨가 불을 질렀습니다. 본인이 일단은 그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시위를 했었고요. 자세한 상황은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관광버스 2대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앞유리와 범퍼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낮 2시 26분쯤 경북 울릉군 복례폭포 앞 도로에서 관광버스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객 등 39명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었고 32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오르막길이 있는데 차가 한 대 내려오고 또 한 대 버스 올라가다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젯밤 11시 55분쯤에는 울산의 한 시장 한복판에서 외국인 남성 8명이 돈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피가 묻고 손에도 대시고 피고.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이들을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세계 해킹 그룹 제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북한의 반응이 주목이 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그룹 3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3일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자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곳이라며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곳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그룹은 전 세계 정부 시스템과 인프라를 노린 각종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 부대로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2017년 랜섬웨어 사태에 관여했고 블루노로프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등 외국 금융기관을 해킹해왔습니다. 안다리엘은 우리 정부와 인프라 등을 공격해 군사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3개 그룹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민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는 유화 발언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이번 조치가 이달 말로 예정된 북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홍콩 시위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바로 조슈아 웡이라는 청년입니다. 5년 전에 홍콩 우산혁명과 또 올해 석 달 이상 진행 중인 이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의 주역 중 한 명인데 미국을 찾았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홍콩 인권 조항을 포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콩 시위 중추절 연휴에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조슈아 웡은 뉴욕에 도착해 컬럼비아 대학 학생 200여 명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목적은 시위 중인 홍콩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Is urging U.S. to pass and execute 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조슈아 웡은 17일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Under the rule of Beijing hardline suppression, Hong Kong must and should be the first place finally can enjoy freedom and democracy. 홍콩도 중추절 명절을 맞이했지만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시민 수백 명은 어제 관광지 라이온록과 빅토리아 피크에 올라 저항을 상징하는 노래를 불렀고 오늘도 시내 곳곳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일은 대학생 동맹휴학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는데 경찰이 도심 집회를 불허해 충돌이 우려됩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최근 이 커피 찌꺼기가 쌀 농사를 짓는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동그란 원두가 들어간 커피 머신. 금세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뽑아냅니다. 하지만 원두의 99.8%는 커피박이라고 부르는 커피 찌꺼기로 남습니다. 1년에 전국에서 나오는 커피박만 15만 톤. 그런데 최근 생활 쓰레기에 불과했던 이 커피박이 새로운 재활용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커피박은 이곳에서 톱밥 우분과 함께 뒤섞입니다. 그리고 3, 4개월간의 발효 과정을 거쳐 이렇게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퇴비로 변신합니다. 바실러스균이 포함되어 있는 커피박은 유기질 함량이 높은 천연 비료의 원료가 됩니다. 커피박을 재활용하면 커피 전문점은 연간 1억 원이 넘는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고 퇴비업체는 무료로 원료를 얻습니다. 냄새에 대한 민원이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커피박을 쓰면서 민원도 많이 줄고 퇴비의 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커피박 퇴비로 농사 지어진 쌀은 다시 빵으로 만들어져 판매됩니다. 그 커피박을 이용하여 퇴비를 만들고 퇴비를 논에 살포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엔 커피박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도 개발돼 커피박의 변신은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 독립. 필요한 일이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우리에겐 이미 반도체와 LCD 디스플레이, 프린터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김지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얇은 LCD OLED 패널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송하는 장치.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핵심 부품인 전사벨트. 모두 우리 기업이 개발해낸 세계 인류 상품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주로 개발하는 이 업체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다 일본에서 또 공급을 하던 건데 그거를 저희들이 국산화를 하면서 지금은 역수출을 대수출하는 현재 그런 아이템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로봇의 동작을 정밀 제어하는 포지셔닝 스테이지 제품. 아직은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필수 부품인데 국내 한 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는 테스트 기회를 얻지 못해 일본 업체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오파 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국산화에 속속 성공하고 있는 우리 강소기업들. 끊임없는 도전과 오랜 연구개발로 일군 그들의 성과가 우리 산업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채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추석에도 SNS 여론전,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명 후 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에도 정치인들은 SNS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임명에 정당성을 주는 맹탕 청문회를 열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낙마하면 직무대행을 해보려고 연연하느냐며 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험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의 글도 화제입니다. 네. 한국당 장외투쟁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촛불 집회 사진을 올린 뒤 우비 입고 촛불 드는 건 비 올 때 선글라스 끼는 것처럼 우스꽝스럽다. 웃음만 나온다. 고생이 많다고 비꼬았습니다. 대통령을 규탄하며 삭발을 했던 무소속 이현주 의원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삭발을 조롱한 정치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다라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부산에 들른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또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산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늘 부산에 들렀는데요. 네. 저도 고향에 노모가 계시고 또 제사도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고향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부산 아세안 문화원도 방문을 했습니다. 네. 11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를 점검한 건데요. 북한은 반응이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을 한 행사입니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공식 일정상으로 올해 3번째입니다. 네. 한편 조국 장관은 방금 전 저희가 보도한 기사에서 보신 대로 네.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아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미국도 입시 비리 파장,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네, 굳은 표정으로 보스턴 법원에 들어서는 여배우 펠리시티 허프먼입니다. 네. 인기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서 내 아이의 엄마를 연기해 한국에도 팬이 많습니다. 네. 명문대 입시 문제를 빼달라고 브로커에게 1만 5천 달러, 우리 돈 1,700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 법원은 2주일 구금에 벌금 3만 달러, 사회봉사 250시간을 판결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일제히 다른 사람들보다 가벼운 처벌이라며 법원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이채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미술 작품이 덕수궁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통의 미와 현대미가 어우러져 아름다움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연회에 사용됐던 가리개를 본떠 만든 작품이 덕수궁 중화전 앞을 오색빛으로 물들입니다. 고종 황제의 침전이던 함령전 마당에는 황실 가구를 연상시키는 가구가 눈길을 끕니다. 광명문에는 단청과 하회탈을 형상화한 이미지들이 문처럼 열리는 영상 작품이 관객들을 반깁니다. 대한제국의 황궁인 덕수궁이 현대미술 작품과 어우러지는 덕수궁 야외 프로젝트입니다. 석조전 분수대 등 뻔한 덕수궁 관람 코스에서 벗어나 궁궐 구석구석을 볼 수 있게끔 곳곳에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2015년과 2017년 전시는 국내 작가들만 참여했지만 올해엔 해외 건축가들도 참여했습니다. We're also exploring new ways that we might have to start thinking about architecture and heritage sites such as this. And it will be important also to start thinking about the things we do today, how they might be looked at in the future. 덕수궁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도록 작품들을 전각 사이사이에 배치했고 작품 수와 공간도 최소화했습니다. 전시품들은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해집니다. 보통 전시회라고 하면은 실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야외에 우연히 들어왔을 때도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 현대미술의 오묘한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전시에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지방에 비가 조금 지나겠지만 귀경길에는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비가 오는 지역이 더 많아지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동해안, 경남 서부 내륙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갈수록 더 선선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내려가면서 낮 공기도 선선해지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해외로 도피했던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체포에 이 정치권의 아주 미묘한 시각차가 보입니다. 자진 귀국에 방점을 찍고 진실은 밝혀질 거다. 오촌 조카로 꼬리 자르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뉩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여기에 하나 더 신속하게 진실 규명하는 것만이 더 이상 덧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